명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다니엘, 럭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구텐 모겐. 네, 아, 다시 이렇게 명절 보내고 나서 조금 쉬고 하면 목소리 조금 톤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려주세요.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YTN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잘 보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설 명절 보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의 명절대가 제일 외롭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외배파를 했었죠. 외로운 외국인 파티. 무슨 외배파. 이제 식당에 자리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손님도 없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외국인 친구 망성하던 친구들이 싹 모여서 외배파. 외로운 외국인 파티. 외로운 외국인 파티. 네. 그래서 우리끼리 좀 모여서 고기도 좀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나름 명절처럼 보내신 거네요. 아무래도 자기 나라의 생각들이 많이 나니까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도 명절에 좀 분위기 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외국인이. 세배톤도 있었나요? 네? 4배였어요. 춥습니다. 여기 너무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자, 무슨 말인지. 3배, 4배. 네. 그럼 다니엘 씨도 같이. 아니요,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원래 집에 잘 안 들어가는 편인데, 집에 잘 안 들어가신다고요? 네, 전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가고 막 사람을 만나는 거 되게 의외다. 좋아하는데, 다니엘은 집에서 잘 안 나왔어 이번 명절. 다니엘 요새 집에서 잘 안 나옵니다. 네. 네. 누가 붙잡고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외로운 외국인 하지만 파티 안 갔던 외국인처럼 보냈는데, 네, 저도 친구 그냥 조금 만나고 떡국도 먹고 잘 보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설 연휴가 지나고 또 떡국까지 먹고 우리 또 진짜 한 살 더 먹고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두 분과 함께하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뭔지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다양성 사회란 말, 이젠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 됐죠.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말, 달리 말하면 나와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최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에 대해 우리 군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죠. 이에 해당 부사관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외신들도 크게 반응했는데요. BBC,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등 주요 해외 매체들에선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부사관을 여성 인칭 대명사인 쉬로 지칭했다고 하죠. 우리 군의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 또 댓글창으로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도 이 뉴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럼요. 이슈가 크게 돼서. 네네. 네.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뉴스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수술했다, 뭐 했다, 약간, 좀 깊이 좀 해서 조금 이거저거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조금,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셨어요? 사실, 이제 인도도 옛날에 되게 지금도 많이 보수적이지만은, 네. 성소수자에 대한 병렬이 많이, 넘었거든요. 이제 많이 깨졌거든요, 인도에서도. 많이 깨졌어요, 네. 요즘에는? 쉽게 말하자면은, 인도 국회의사당에 2명이 성소수자들이, MP,
국회의사당에 2명이 성소수자들이 있고 우리가 투표할 때 네. 원래 성별이 돼 있었잖아요. 네. 남자 이렇게 칸 이렇게 체크해서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세 번째 칸이 생겼어요. 그 세 번째 칸에 바로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만든 그 간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고 이 문화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있긴 하지만은 이 이유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에 결과가 내리지 않을까 조금 더 토론해보고 조금 더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어떤 상황들인지 해서 판단을 좀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면으로 해석해야 될지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약간 예멘 난민 이슈가 좀 화제됐을 때 약간 대한민국한테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해외 언론사들도 이제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그래도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진부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 이제 군 복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군대 내에서 문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했는데 독일 사례 찾아보니까 네. 오케이. 이게 아예 차별이 없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독일도 그 내부적으로 그렇죠. 차별 있고 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자세히 들어가고 그 문제를 같이 극복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거절하고 어떤 군 복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분명히 길하고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냥 못하게 하는 거는 조금 극단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의 성소수자 문제가, 그러니까 성소수자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에선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게 군이라는 조직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더 지금 금기시돼 온 사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인도나 독일 어떤 군부대 안에서 벌어졌다면 네.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이런 사건들이 사실 있었던 적이 있나요? 네, 뭐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네. 근데 무엇보다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성별보다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 애국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성별도 중요한 하지만은 물론 이분들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고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니까 국민으로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인도도 이런 사례들이 전에 있었어요. 뭐 군인의 뭐 성별 관련된 있었어요? 논란들이 뉴스에 뭐 크게 보도가 안 되더라도 네. 뭐 있기는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는 사회에서 이런 토론 통해서 사실 인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남성 여성만으로 이렇게 사회를 막 했는데 세 번째 칸 생긴 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인도로서는 되게 크게 발전하는 발걸음이구나. 파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이런 성소수자들이 대표가 나온 정도로 2명이 그게 되게 약간 모든 게 맞다 틀리다 규정에서는 떠나서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인데 군 생활하는 사람 2명 있는데 한 명은 아나스타시아 비팡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밑에 직원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한 15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수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그러니까 복무 중에 수술을 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사례처럼? 맞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 먼저 상사한테 얘기하고 커밍아웃하고 네. 상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우리가 같이 해낼 거야 걱정 마. 이 정도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우리라는 단어 들었을 때는 이미 힘이 되게 많이 됐었대요. 그래서 성수술을 하고 그게 또 문제 안 됐었고 물론 차별 있었지만 네. 그리고 크리스티안 마이어스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이제 크리스티안으로 바꿨어요. 여자로.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전투기 조종사예요. 전투기 조종사. 네, 그리고 코소보 전쟁, 그러니까 90년 초반에 코소보 전쟁 나가서 또 업무했었고 심지어 지금은 조종사들 교육시키는 네. 교육관인데 그 사람도 맨 처음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차별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그 후에는 그래도 동료나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친구들이 그냥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될지 그게 제일 큰 문제였대요. 지금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러야 되나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약간 좀 귀여운 네. 약간 하나의 어떤 문제. 그래서 되게 잘 극복했대요. 그리고 군 내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네. 여러 가지 워크숍들 이제 하는 거예요. 관련 교육을 또 진행을 교육하는 하는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취환과 군 복무 아니면 성취환과 정체성, 군 내의 정체성 이런 식으로 워크숍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성수술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땐 네. 반대하지 않겠다. 합법이고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업무에 어떤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성생활 이런 거는 당연히 근무 시간에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심지어 장군들 중에도 뭐 대위 장군 중에도 근무 끝나면 여자 옷 입고 화장하고 클럽 가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달라졌어요, 현재. 그렇군요. 다니엘이 말하는 게 조금 또 이어서 말하자면은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인도에서도 제가 이번에 이 주제로 조금 검색하다 보니까 네. 인도의 트랜스젠 인구가 한 10밀리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고 해서 델리나 큰 도시 이런 앱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정상적으로 직업을 구하고 일할 수 있고 그래서 큰 대기업 이런 데는 아예 이런 거는 상관없이 네. 그런 일자리까지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현역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가 최초여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고 네. 외신에서도 이번 사례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외신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이터 통신은 변하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식 기록상 여성으로 등록된 뒤 여군 복무에 지원한다면 군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AFP 통신은 한국이 성소수자 군인을 대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은 동성결혼으로 합법화된 대만, 게이라고 공표한 의원을 선출한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좀 관용이 부족하다. 두 분은 혹시 좀 눈여겨볼 만한 외신 기사 있으세요? 이게 확실히 약간 그 예멘 사태 때 조금 약간 반응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어떤 폭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 공감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국은 결국 난민 2명만 네. 난민 스테이터스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그런 해외 언론사들의 반응인 것 같은데, 이제 우려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런 여전히 관용이 좀 부족한 편이다라고 또 표현하네요. 네, 맞습니다. 좀 그래도 강하게 비판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해요. 그렇다면 과연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군 복무 지금 상황은 어떨지 궁금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개 정도 나라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다니엘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유럽에서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있고요. 이게 유럽이라고 했어. 유럽의 모든 나라를 그냥 유럽이라고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이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서유럽이죠. 그렇죠. 많이 네. 서하고 네. 북유럽에서 많이 해당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그 정환자의 그 군 복무를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은 또 의외. 그러네요. 이스라엘 좀 의외인데. 네. 이스라엘 약간 예루살렘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텔아비브 쪽에서는 정말 엄청 열려 있다고.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인 간다는 거 들었는데요. 의무예요. 네. 의무이니까. 네. 그래서 2년 또 가야 의무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이거 허용한다는 거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치료나 가슴 수술을 한 성전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허용 국가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전 세계 중에 19개 나라 정도라고 하면 사실 생각만큼 많진 않아요. 그렇죠. 네.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라거나 이 나라는 좀 의외다. 우리가 이스라엘 경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이 나라는 껴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하는 그런 나라 혹시 있으세요? 이탈리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그러네요. 네, 스페인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유럽 내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나라들은 벨기에, 네덜란드, 거기서 뭐 어떤 그냥 동성애자 결혼이라든지 되게 빨리 허용했는데 독일은 그런 면에서 되게 늦었거든요. 네. 근데 독일보다 좀 더 보수적인 나라들은, 그러니까 완전 천주교 나라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인데, 스페인 그래도 들어가 있지만 이탈리아하고 포르투갈은 없네요. 이탈리아하고 저는 아일랜드. 아일랜드도 없어서 되게 지금 아일랜드 포함돼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일랜드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아일랜드 들어가 있어요. 네네. 다행이네. 다행이라고요. 네네네. 그쵸. 네. 네. 그래서 그쪽은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미국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니엘 씨가 말씀해주신 나라 중에는 일단 미국은 없는데, 여기 유럽 쪽이라서 했어. 아마 유럽 나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근데 미국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알기로는 네. 오바마 밑에서는 허용됐는데 트럼프 밑에서는 다시 금지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네네. 좀 군복무 허용 여부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네, 네네. 미국의 경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언급을 해보기로 네네. 하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깜짝 퀴즈를 또 하나 오랜만에 예? 준비를 아, 했습니다. 퀴즈요? 퀴즈요? 뭐 퀴즈가 있겠죠? 왜냐면 지난주에 네. 우리 그 수잔 오네게 팀에서 한번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팀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두 분은 못 맞추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못 맞춰야 되겠네. 네.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두 분은 맞춰주시길 예. 바라면서. 다니엘, 그거. 자, 앞서 다니엘 씨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된 나라들 목록을 쭉 읊어주셨어요. 그 목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문제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허용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주관식. 최초로.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땡. 첫 번째 나라 독일? 땡. 아까 독일 아니, 느낀다고 아니. 말했는데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예. 전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니 아까 다니엘 씨가 쭉 언급을 해주신 나라들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다니엘, 네. 호주. 땡. 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럭키 씨한테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힌트. 포르투갈? 땡. 그만. 네. 끝났어요? 네 정답은 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 네덜란드요. 저렇게 나라 이름만 풀고서 킬문이 뭐였죠? 네. 세계 아니. 최초로 네네. 최초. 성전환자 군입대를 허용한 나라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 1974년에 입대가 허용이 됐대요. 74년이요? 네, 그거 굉장히 빨랐던 와, 거예요. 네덜란드가 모든 게 조금 더 빨리빨리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또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은 1999년에 성전환 군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 바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2014년에 처음으로 네네.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제일 진보적이라고 했는데 벨기에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왜 네덜란드 얘기 안 했지? 저는 첫 번째 아쉽네요. 독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정답. 크게 뭐라고 리액션이 너무 컸어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동네 아예 벗어나가서 내려왔었죠. 포르투갈 쪽으로.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차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또 계속 토론 이어가 볼 텐데 오늘은 럭키 씨가 선곡을 해오셨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오늘 제가 엘사 펄만의 Body Was Made를 했었거든요. 그거 맞나요? 그 노래를? 네, 아까 그 노래 저희한테 선곡한다고 말씀해 그거 주셨어요. 저 여러 가지가 보냈거든요. 어떤 게는 저도 퀴즈 정말? 형태로 보냈어요. 세 개를 보냈는데 이걸 고르셨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에즈라 펄만의 Body Was Made.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노래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Body Was Made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수가 이름이 뭐죠? 에즈라 펄만. 포먼. 네네. 네, 어느 나라 가수예요? 이게 외국인이에요. 되게 유명하고요. 노래가 되게 막 틀었던 이 템포가 많이 틀는 것 같은데 가사가 은근히 되게 좋은 뜻이 갖고 있는 가사라서 제가 오늘 추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 걸로 외국인 여권을 외국인이구나. 가지고 있네요. 헷갈릴 때, 뭐를 들으면 헷갈리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나라 가수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간에 가수 국적은 잘 모릅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아무래도 사안이 좀 민감하고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던 그렇죠. 일이었던지라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궁금합니다. 네. 5265번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소수자의 개인적 성 정체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성 전향하는 걸 제3자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단체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군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같이 복무하는 다른 군 복무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6623번님께서도 본인이 원해서 수술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변인들이 받는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본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희생양이듯 표현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왜 주변 사람 상처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정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전혀 성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수술을 받고 딱 나타났을 때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상처보다는 충격이 더 저도 클 것 뉴스 같아요. 통해서 알고 있어서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분이 그냥 나는 이제 갑자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군인 생활하면서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이 그 군인 병원에서도 그런 상담도 많이 받고 고민하다가 네. 뭐 갑작스럽게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읽어서 뭐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마음보다는 또 이상 자기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런 결정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군 생활은 이제 주로 남자들이 하잖아요. 물론 여군들이 있지만 네. 어쨌거나 남자로서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남자로서 어떤 그냥 집단 생활을 하는데 저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사례 그 두 사례 보면은 이제 인터뷰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계속 스스로 부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투기 그 조종사는 13살에 아기 낳고 싶다는 생각 처음으로 했었대요. 근데 그거는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근데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성생활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잠자리도 가지고 뭐 그랬는데 계속 그런 경향이 느껴지고 부정했는데 군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남자라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스스로 나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상처가 제일 크죠. 우리가 이번 계기에서 조금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네. 뭐 일반 쪽에서 뭐가 다르다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왜냐면은 저는 그 느낌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냥 이런 사건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2014년도에 인도에 되게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어요. 누티 찬드라고 네. 여자 육상 선수인데 그 국제 대회에서 디스퀄리파이 됐어요. 몸 안에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국제 재판까지 걸어서 1년 만에 이겼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 심리, 몸 상태가 어떤지는 조금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저희가 미국의 경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미국의 경우는 지금 군 복무를 성전환자를 어떻게 허용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권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일단 클린턴 정부 때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라는 정책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때. 네. 그래서 성소수자가 복무를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건 금지를 했었고,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커밍아웃한 사람도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전환 비용도 국방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금지 지침이 마련이 됐는데 이유가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야기한다. 네, 그래서 부시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네네. 클린턴, 그러네요.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 따라서 약간 지금 정책들이 좀 많이. 달라졌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요즘 군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한국에선 좀 많이 그렇죠. 해요. 네네. 뭐 휴대폰 반입도 가능하고 대체 복무제도 도입되고 뭐 예전과는 좀 군대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은 나오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과연 성소수자의 군복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이나 고민은 한국 사회에서 더딘가? 되게 민감한 이슈 같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거에 대한 토론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특히 또 그렇죠. 외국인으로서는 뭐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잠속해서 말하고 싶은데 뭐 인도 사람은 인도는 군인도 안 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 우리는 이미 그쪽으로 아니라 의무적으로 아니라 선택권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조금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그 앞서서 트럼프 얘기 잠깐 하자면은 저 지금 잠깐 웃음이 나왔던 이유가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혼란을 본인이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지금 스스로 약간 좀 웃음이 나왔던 거고. 네. 이제 한국 얘기 잠깐 하자면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흔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한국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신촌의 어떤 여자 대학교나 이런 데 가면 예를 들면 여성 그 동성애자들 위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네. 그 이름을 그러니까 드러내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여성 모임이라고 이제 보통 어떤 명칭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없었고 흔하진 않았고,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차별시키지는 않고 적어도 그냥 인간처럼 대응해야죠, 당연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단 이번 사건 하나를 계기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완벽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공론화시켜서 고민해볼 시점은 진짜 온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무엇보다 또 이 코로나 오염 때문에 너무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약간 이 이슈도 조금 또 사람들이 조금 토론하고 조금 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워낙 그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큰 사안 때문에 지금 다른 이슈들이 약간 묻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안만큼은 또 저희가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맞습니다. 주제로 다뤘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인도 럭키 독일 다니엘 씨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